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요즘 화제인 NC소프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최근 중국 게임 업계에서 핵폭탄급 발표가 일어났죠. 중국 정부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지금 중국 IT 게임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중국의 청소년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게임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딱 하루에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시간이면 요즘 제일 핫한 리그 오브 레전드로 친다면 게임 같이 할 사람 10명 잡고 챔피언 뱀픽하고 소환사 협곡 한 판만 돌리면 끝나는 시간인데 이 게임을 하루에 한 판씩만 해라? 사실상 중국 청소년들과 중국 게임 업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운영사 라이엇 게임즈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의 주가는 올해 초 680불하던 주가가 471불로 연이은 주가 하락을 하는 눈물겨운 사태를 맞이를 했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텐센트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단순히 저런 게임 규제에 대한 강화뿐만은 아니죠. 최근 중국의 기업에 대한 철퇴우리기 조준 때가 게임 기업에서 IT, 쇼핑 분야까지 조준을 하면서 중국 10대 IT 기업들은 지금 가시밭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바람의 시작은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연설이었죠.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중국 고위 간부들 앞에서 중국의 금융이 전당포 수준밖에 안 된다는 충격과 공포 연설을 하면서 깊이 빡친 시진핑이 작정하고 IT 기업 분기잡기에 돌입을 한 것인데요. 이 일로 알리바바의 마윈은 잡혀 들어가고 주가는 나락으로 가고 알리바바로 시작된 군기잡기가 이제는 포털, 게임업계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뭐만 하면 과징금, 뭐만 하면 판호 금지, 뭐만 하면 이용 중단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쥐잡듯이 싹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글, 바이두의 주가는 폭락을 하고 대표가 잡혀 들어간 알리바바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징동닷컴의 주가도 이런 차이나 쇼크에 의해 맥없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10대 IT 기업들의 시총은 규제 3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890조가 증발을 했죠. 게다가 이 현상은 단순히 주가 하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업계 역시 기업의 성장성과 독립인 중국식 군기잡기로 인해서 중국의 IT 게임 업계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투자의 마법사, 쿠팡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형님은 아예 중국 투자를 전격 중단하며 중국을 손절을 하고 주요 투자 기관들 역시 불안정한 차이나 쇼크에 연달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와 기관들도 지금 중국 투자에서 손을 뗄 정도로 비대면 시대에서 각광을 받았었던 중국 IT 게임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올라탈 수 있는 금동아줄에서 언제든지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썩은 동아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이후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펄어비스의 주가는 마이너스 7%, 크래프톤의 주가는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게임 규제가 우리나라 게임 기업 가치에 지진을 일으켜요. 이는 단순히 중국발 게임 사태가 중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강국 한국의 두 뺨까지 후드려치고 있다는 것이죠.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 게임 시장과 그 불똥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고 있는 한국 게임 업계에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대규모 게임 규제 나비 효과와 이를 마주해야 할 눈물 나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5조 5,750억 원 수준입니다. 2010년 7조 4천억 원 수준에서 9년 만에 2배 정도로 성장할 정도로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했죠. 자, 참고로 전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20조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15조 수준의 게임 시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는 대단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 5천만의 작디작은 한반도이지만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이은 세계 5위의 게임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출시, 전 국민을 PC방으로 직행시켰던 스타크래프트 신드롬, 롤드컵 최다 우승국 등 게임 하나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 한국이 1등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자, 그만큼 한국의 게임 산업은 이용자의 수준이나 시장 규모로나 확실히 선진국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의 위상은 단순히 시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축이자 한류를 대표하는 메인스트림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류에서 한류를 알린 1등 공신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정답으로 BTS, K-드라마, K-팝 등을 쉽게 떠오르실 거예요. 자,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이 한류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BTS보다 한 수 위란 점 알고 계셨나요? BTS만큼이나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린 것은 바로 게임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03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게임 수출액은 무려 69억 달러, 약 8조 수준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한류 컨텐츠들을 싹 다 포함해서 게임 수출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수출 전체 비중에서 약 70% 남짓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세계 시장에서 BTS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K-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로 나가서 국외 선양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BTS뿐만 아니라 남모르게 뒤에서 열일하고 계신 우리의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와 같은 대한민국 게임업계 개발자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게임이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한국 게임을 수입하고 있을 시장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현재 우리나라 게임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게임사들에게 막강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해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수출액 달성이 가능하겠죠. 자, 물론 서론에서 제가 주구장창 중국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대한민국의 게임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시장, 대한민국 게임업계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게임의 각 국가별 수출 상황부터 볼게요. 2019년 기준 국내 게임 수출 국가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40.6%, 대만, 홍콩은 14.5%, 일본은 10.3%, 동남아는 11.2%로 중국은 우리나라 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압도적인 수입국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한데요. 현재 중국의 게임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47조 원으로 이용자 수는 2020년 기준 6억 5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수 10배만큼의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 규모인 만큼 현재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성공의 절반을 이뤘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필승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실제로 우리 주변 게임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던전 앤 파이터 아시나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던전 앤 파이터가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던전 앤 파이터의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약 1조 2,400억 원을 중국에서 뽑아내고 있고 사실상 중국에서 던파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1조 수준은 넥슨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의 배그 관련 매출이 97%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의 텐센트로 추정이 되는 퍼블리셔 매출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죠.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 넥슨의 영업이익과 크래프톤의 실적 70%가 사실상 중국 시장에 달려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에게 중국 시장의 진출 여부는 황금 노다지를 캐냐 마냐 여부와 똑같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중국은 판호라고 불리는 중국판 영업 허가권이 있는데요. 이 판호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이 기준은 한국 게임에 더욱더 박한데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판호를 획득한 결과를 보면 한국 게임은 28개로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드 사태 등 판환령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강경책이 일어나면서 판호 허가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2018년 19년은 0개, 2020년은 1개, 2021년에는 2개를 획득할 정도로 판호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에는 이외 국가에서는 매년 최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판호를 허가를 받는 역차별을 받는데요. 한미일 3국으로 비교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11개, 일본은 169개, 미국은 111개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오죽했으면 올해 3분기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 판을 획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했을 정도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번 중국의 청소년 게임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이기는 현실 도피를 하면서 외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15조 수준이지만 게임 수출 규모 역시 6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수준으로 현재 게임 기업의 수익이 있어서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청소년 규제를 시행하면서 우리의 최대 고객인 중국의 게임 산업 위축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을 최대 고객으로 한 우리나라인 만큼 중국의 청소년 규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이 같은 중국의 규제를 듣고도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중국 청소년들은 게임 못하게 해둬도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인앱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고자본 투자를 하는 고래 유저들은 어차피 가처분 소득 규모가 낮은 10대는 아닐 거 아니냐. 어차피 청소년을 규제해도 중국 게임 시장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고자본 유저들이 이끌어가는 게임 회사의 실적과 매출에서 애당초 도움이 되지 않은 라이트한 유저들의 유입이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같은 의문에는 유명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 드라마로도 나온 설국열차를 보면 저자본 라이트 유저들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설국열차 이야기에서 머리칸 사람들을 고래 유저, 꼬리칸 사람들을 청소년 및 무과금 라이트 유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왜 청소년과 라이트 유저가 중요한지, 이번 중국의 청소년 게임 규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설국열차는 인류가 급격한 빙하 시대를 맞이해 종말을 맞이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자들이 탑승한 기차입니다. 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을 꼬리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꼬리칸에는 무임승차한 승객들이 탑승을 하는 칸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칸 앞에는 설국열차의 중간칸과 머리칸이 존재하는데요. 중간칸과 머리칸은 각각 열차 유지를 위한 노동을 약속하거나 설국열차를 개발할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정식 승객들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꼬리칸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무작정 탑승한 무임승객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칸, 중간칸 승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무임승차인 꼬리칸을 분리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설국열차는 꼬리칸을 분리하지 않고 무임승차로 탑승한 꼬리칸 사람들과 공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꼬리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보존해주고 일정량의 음식과 물을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는 차출에 필요할 때마다 직업을 부여하기도 하죠. 돈을 내고 탄 승객의 입장에서 돈을 안 내고 탄 승객을 수용한다니 참 이상한데요. 하지만 이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열차를 위해 노동을 하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칸을 보존하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는데요. 바로 꼬리칸이 열차의 체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꼬리칸이란 존재는 고자본을 투자한 악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동시에 우월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우월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죠. 꼬리칸이란 존재는 고자본을 투자한 악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동시에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머리칸 사람들은 자기보다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현재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설국열차라는 세계 안에 몰입을 하게 되죠. 꼬리칸의 열등 덕분에 머리칸, 중간칸의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꼬리칸 사람들이 없고 머리칸 사람들밖에 없게 된다면 머리칸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다가 의미 없는 갈등 소모 속에 파멸했을 것입니다. 즉, 꼬리칸은 표면상 돈 한 푼 안내 무임승객에 불과하지만 열차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설국열차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칸인 것이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자본을 투자해서 게임의 매출과 이익을 책임지는 고래 플레이어가 필요하기도 한다면 이 게임이라는 생태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고자본 플레이어들의 투자를 유의하게 만들어줄 라이트, 청소년 유저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라이트 유저가 없다면 고자본 고래 플레이어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즉, 중국의 이런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은 단순히 실족과는 별개로 게임이란 산업 자체 생태계 성장에 회방을 놓게 된 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NC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온 동네 레카부터 게임, 경제 유튜버들이 처참한 실적의 블레이드 앤 소울 사태는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저들은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 NC가 구축해놓은 리니지란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NC가 지금까지 운영한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 게임을 출시해서 머리칸과 꼬리칸 유저들을 합세해 머리칸의 유저들을 이끌어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혁신없는 과금 유도는 꼬리칸은 물론 머리칸 유저들마저 표를 내두르는 상황을 만들었고 블레이드 앤 소울 2 역시 머리칸밖에 남지 않은 게임은 그 속에서 진통을 겪다 파멸할 미래가 예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블레이드 소울 사태를 겪은 NC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국내에서도 참담한 실적을 안긴 NC가 눈을 돌릴 것은 해외 시장이겠죠?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은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국에 의한 규제로 인해 들목이 막힌 상황이고 세계 1위의 게임 시장인 북미 역시도 NC가 내어놓은 가처 시스템은 진작에 들어먹히지도 않아 6년째 NC의 북미 법인은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 중국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하다못해 이제는 국내에 난공불락의 리니지 유저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NC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NC소프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동안의 성공 공식이었던 과금 모델 및 인터페이스를 포기하고 PC게임 리니지가 나왔을 때처럼 게임성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았었을까요? 현재 NC소프트의 PC 시절 리니지로부터 이어져온 명성, 리니지의 그 다음 무엇이냐고 반문할 때 모바일 시대의 리니지를 성공시키며 리니지와 NC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저들은 더 이상 확률시 고가금 게임에 지쳐있고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선 그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NC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순수한 본질적인 재미에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박과도 같은 확률 속 희열에 중독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본다면 NC의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